예, 안녕하세요. 종가주원입니다. 예, 황금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일단 뭐, 직장에 따라서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내일 출근했다가 또 뭐, 징검다리로 하루 쉬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어쨌든 남은 연휴 잘들 보내시고, 내일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또 연휴의 어떤 후유증, 잘들 극복하시고, 또 내일 일하면 모레 쉬니까요. 뭐 어쨌든 마무리 잘들 하시기 바라고, 제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 전업의 입장에서는 장이 좀 안 끊기고 연속적으로 흐르는 걸 좋아하고, 이번에 어린이날을 끝으로 6월달까지는 일단 뭐 빨간 날이 없는 것 같아. 7월달도 없었던가. 뭐 어쨌든 쭉 특별히 중간에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연휴를 끝으로 좀 연속적으로 흐름 이어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좋은 매매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남은 연휴 잘들 보내시고, 오늘 오후에 저희 집에도 뭐 친구들이 좀 오기로 되어 있어서 일단 내일 매매 일단 준비, 관심 정보 뽑아보고,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 또 내일 예상 시황도 한번 보고, 그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했던 뉴스들 큰 것만 볼게요. 금요일날 밤에 수요일날 밤에 우리가 시장을 종료하고, 우리는 목요일 금요일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 증시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전 세계 증시가 보통 이렇게, 우리는 장을 휴장을 하고 외국의 증시는 영향을 끼치는데, 미국 증시는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리는 경우는 그 총합, 그 다음에 마지막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다시 뭐 미증시 얘기하겠지만 별로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는데, 일단 우리의 그 연휴의 첫 번째 출발은 밤에 우리가 장이 마치고 밤에 렘데시비르, 길리어드의 어떤 렘데시비르 소식이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그러니까 수요일날 밤이죠. 렘데시비르 관련 뉴스들은 뭐 그 주말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날 급등을 이끌었던 가장 주요한 뉴스는 5월 중순이나 5월 초 뭐 그쯤 돼서 아마 공식적으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그 전에 나온 내용인데 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그 긍정적인 내용이다라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뭐 짧게는 2주, 뭐 한 달, 몇 달씩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니까 그 기간이 단축이 됐다. 뭐 30 몇 프로가 단축이 됐다. 그러니까 뭐 10일 입원을 할 사람이 7일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 활동의 위축, 뭐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게임 체인저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면서 다루었던 내용대로, 결국은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악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는 가장 유력한 치료제였기 때문에 많이 집중을 했고, 또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가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반등을 잘 해줬고 잘 가지고 있는 흐름에서 찬물이 아니고 잘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부채질을 한 거죠. 부채질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목요일날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참 이럴 땐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던 그 이 내용이 뭐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 움직였고 그 반향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증시도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측면인데, 휴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상승폭을 같이 축제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우리는 휴장이고, 목요일도 전 세계 증시는 열렸죠.
목요일은 약 하락을 하면서 일시적인 조정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고, 전날 상승분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락폭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금요일이 문제였죠.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존스는 2.5%, 나스닥은 3%, 그리고 뭐 유럽 증시들은 거의 다 2% 이상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급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약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강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고, 뭐 내리고 나니까 뭐 이유들을 뭐 여러 가지 붙이지만, 뭐 내리면은 이유 붙일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그렇기 때문에 뭘 붙여도 뭐 미중, 뭐 악화 뭐 이런 걸로 이번에 붙였던데, 뭘 붙여도 뭐 상관없어요. 뭐 지표가 안 좋네, 5월달이 불안하네,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렸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쉬면서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일 때는 이 총합이 중요한데, 총합이 마이너스로 갔어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락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내일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그 상태로 일단 전 세계 증시는 움직여줬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소식이 이거죠. 타자가 안 쳐져. 김정은 소식이죠. 김정은 소식이고, 김정은은 전 세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김정은이 20여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들, 뭐 위증설, 뭐 사망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돌면서 잠재적인 악재, 그 다음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가중시킴으로 인해서 좋은 측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얘는 무조건 나타나는 게 좋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른 어떤 뉴스들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될 뉴스는 실제로 김정은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실제로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하는 그 팩트만 봐야지, 여러 가지 그 헛소문들 뭐 그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증시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확실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나타났죠. 나타났고, 뭐 나타난 모습, 뭐 처음에 나오니까 뭐 사진이 없니, 뭐 사진을 합성을 했니, 동영상을 봐야 되는 등 뭐 했는데, 뭐 결국 동영상도 나오고, 뭐 사실상 팩트로 보이죠. 보이고, 뭐 어쨌든 우리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다행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강력한 호재는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악재가 될 수도 있었다, 혹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 있었다를 끊어주는, 악재를 해소시켜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엔 어쨌든 좋은 측면으로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이거죠. 이게 만약에 없었다라면은, 김정은이 주말 내내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아까 미증시의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시장이 하락을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김정은이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 선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결론은 뭐 약 하락이나 뭐 보합이나 약 상승 수준으로 스타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남은 거는 내일 아침에 시작될 미선물이죠. 미선물이 우리 시장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미선물의 스타트의 출발이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금요일날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으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가가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시황은 보면 될 것 같고, 다행스럽게 원래라면 좀 크게 빠질 가능성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정은이가 나타나주면서 끝이 났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고, 오늘 종목을 뭐 많이 빼놓진 않았습니다. 많이 빼놓진 않았고, 한국알콜은 금요일날 흐름이 좋았는데 막판에 좀 꺾였죠. 막판에 좀 많이 꺾이면서 중요한 라인이라고 제가 그어놨던 이 라인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상승을 한다라면은 이 라인 일단 윗구간 올라가는 걸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요 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요 밑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하방으로 여기까지 열려 있거든요. 상방으로 여기 뚫어내면은 여기 이제 지지로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방으로는 이 기준봉의 저점 이후에는 바로 볼린저 밴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가 갭을 띄우고, 어느 정도 띄울지 모르겠지만 띄우고 스타트하면서 이 라인을 좀 쉽게 돌파를 해주면은 흐름은
좋을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대하 TI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 관련 소식들이 결국은 방산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경협주를 올릴 수 있는 기폭제는 될 수 있죠. 김정은이 줬던 어떤 불확실성이 경업주가 갈 타이밍에 못 가게 만드는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얘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도 버텼다는 게 대단합니다. 경협은 김정은이 뭐 위독하다라는 분위기를 타면서도 버텼다라는 게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고, 내일은 조금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난번 요 라인들 중요한 건 이제 이 라인 깨트리지 않고 요 안에서 놀아주면은, 슈팅만 나와주면은 매매할 거리가 될 것 같고, 이 7,000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7,000원 돌파는 매우 중요하고, 요 라인 윗구간에서 이제 놀게 되면은 지난 고점들 한번 노리러 가볼 수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또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차트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쳐다본다, 그런 측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이제 빅테크,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 했던 경협주와 방산주가 같이 가는 현상은 이제 종결을 하겠죠. 다만 방산주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죠. 아니더라 하고 내려와 버린다. 김정은 죽었다. 살아있네 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얘들은 시장이 지금 어떻구나를 느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자주 보지 실제로 매매는 거의 안 합니다. 그 다음으로 키다이 스튜디오, 이 종목은 금요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 라인을 지금 돌파하면 좋다라고 봤는데 휴무가 아니었으면 이거 종가 매매를 할 생각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요 기준봉, 요 기준봉이 고점 위로 올라갔죠. 고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가를 형성을 해서 종가 베팅을 하고 싶었는데 주말이라서 참았습니다. 참았고 내일 흐름 보면서 요 중요한 라인들 분봉상으로는 요 구간 안에 6,730원, 6,900원 요 구간 안으로 들어가면은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래 요 구간 안으로 들어가면은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 빼놓은 종목이고, 그래서 요 세 종목 관심 종목 빼놓고 나머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지켜보면 되고, 이제 슬슬 종배볼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흐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계 증시가 오를 때 우리는 한 템포 못 갔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아쉽지만 일단 내일 매매하고 또 하루 또 쉬고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소극적으로 5월의 첫날이지만 전 또 연패 중이기 때문에 연패도 끊는 지점으로 보고 좀 보수적으로 매매할 생각입니다. 또 내일 또 모레 또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추가로 한 가지 더, 아까 그 메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하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동행방 멤버세요. 멤버시고 뭐 하니까 제가 답장을 드렸지만 뭐 가능하면은 동행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을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어떤 질문들, 궁금증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두 번, 세 번 하는 거가 뭐 불편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냥 같이 공유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영방을 이용하고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내용은 아침 기준목 매매 연습하고 계신데 기준목 매매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올렸던 그 시가 베팅 관련 질문입니다. 시가 베팅 관련 질문이고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장전 시간의 매수 잔량으로 호가 유추하고 몇 퍼센트 상승을 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뭐 시가 베팅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뭐 다 기억은 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시가 베팅은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아직 제가 얘기를 따로 안 했고 최근에 제가 시가 베팅을 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일정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한 거다. 그것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가 베팅 개념 다시 한번 더 살짝 설명을 드리고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영상에서 설명한 시가 베팅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영상에서 설명한 거는 매우 쉽게 시가 베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나오지 않은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나오면은 거의 먹는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3% 이상의 상승을 했다. 그 말은 다음날 3% 이상, 3%라는 범위는 제가 최소 단위라고 했죠. 주가 등락의 최소 단위. 3%든 위든 아래든 움직여야 방향이 정해. 2%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 이상이 중요한 것인데, 시간에서 3% 이상을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다음날 시가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상승 방향으로 갭을 띄울 확률을 굉장히 높인다 라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뭐 3.5% 상승을 했다, 시간에서. 그리고 시간의 거래량이 30만 주가 터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장전 시간에죠. 아침에 여기 뜨는 게 장전 시간에가 50만 주가 쌓여 있더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전날 시간의 거래량보다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일단 첫 번째 선결 조건인 것이고, 그래서 50만 주가 쌓여 있었다.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띄울 것인가를 예측을 해 본다라고 했죠. 그 예측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호가의 물량,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최종으로 마지막에 결정된 거죠. 예를 들면 뭐 23만 주가 여기 있는데, 이게 요로가죠. 요로가가 23만 주니까 뭐 한 23,000주. 한호가에 평균적으로 23,000주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50만 주가 쌓여 있으니까 뭐 한 20호가 이상을 올리겠네. 그럼 20호가, 이 한호가가 0.5%, 0.4%가 좀 넘으니까 20호가면 몇 퍼입니까? 8%. 8% 정도를 올리겠네. 어제 3% 마감을 했는데 8% 올린다. 굉장히 많이 띄우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아니고, 얘를 이제 분봉상으로 들어가면은 단기적인 이제 급등이 있었던 애들은 가장 큰 봉을 찾습니다. 가장 큰 봉. 상한가 봉 말고. 상한가 봉은 찾으면 안 되죠. 상한가에는 굉장히 큰 물량이 쌓이는 걸 먹은 거니까 상한가 봉을 찾으면 안 되고, 여기에 보면은 뭐 요 봉이죠. 요 봉. 요 봉입니다. 요 봉이 저가에서 고가까지 4%죠. 4%. 4%를 올리는데 96만 주, 거의 100만 주. 4%를 올리는데 1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4%면은 요로가죠. 요로가를 올리는데 100만 주가 거의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슈팅이 나와서 올리면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가당 평균은 이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호가당 평균은 이거는 거의 10만 주로 봐야 되는 겁니다. 10만 주로. 10만 주로. 그렇게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유추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에서 3% 이상을 상승을 했고 3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아침 시간에 장전 물량이 많다. 이게 첫 번째 선결 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했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근데 그거보다 낮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상되는 것보다 낮게 시작. 30만 주가 3% 올렸는데 50만 주니까 3% 이상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지금 30만 주 제가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뭐 5%다. 여기에 쌓여있는 물량이 5%다. 근데 얘가 3%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베팅을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 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가당 뭐 아시겠지만 만원에 가까우면은 이 등락폭이 똑같이 5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등락폭이 크고, 만원에서 5만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원보다 멀어지면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 0.2%까지 가요. 뭐 4만원까지 가면 1000원도 마찬가지고 1000원에서 5000원까지니까 1000원에서는 매우 등락폭이 크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뭐 3000원, 4000원 될수록 등락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호가에 따라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을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개념은 내가 띄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지점보다 낮게 시작할 때 베팅을 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잔량과 시간의 체결량 기준,
그 장전 물량과 장전 물량이 얘가 보통 이렇게 올려줄 때 어느 정도의 물량을 소화를 하는데 그 물량 소화에 대비해서 좀 낮게 시작하는지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니까 10% 뛰어야 된다. 뭐 계산을 해보니까 15% 뛰어야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산술로 계산하지 마시고 뭐 10% 정도면은 5%에서 10% 정도는 띄우겠네. 이 정도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한 6%를 띄운다라면 5%에서 10% 정도 띄울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쌓여 있는데 10%까지 가 있다라면 아니더라도 5%에 10%인데 5%나 6% 정도 가 있다라면은 베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데 이게 4%다. 뜬금없이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그럼 바로 베팅을 한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시가 베팅은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다는 건데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시가 베팅을 하려는 지점이 여기다라면 안 한다라는 거죠. 뭐 어떤 선결 조건이 있더라도 여기다라면 안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라면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어떤 라인들이 괜찮다라면은, 왜냐면은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밑에 지지가 가장 중요한 지지가 밑에 있고 여기서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저항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가 베팅 강의를 추가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장전 물량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트렌드라는 게 좀 많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시간의 거래량도 그렇고 시간의 거래량이 제가 시간의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할 때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거래 대금으로 따졌을 때 10억에서 20억이 보통 20억 정도가 거래 대금이 1위에서 10위권 내에 애들이 거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막 100억씩 거래돼요. 그리고 한 50위까지 10억씩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시간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측면이 있고, 그러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어떤 범위를 조금 조정을 해야겠죠. 그런 트렌드의 어떤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장전 물량도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쌓여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장전에 모아이먼도로 그냥 밀어붙이는 물량들도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장전 물량이 하방이든 상방이든 확실할 때는 장전 물량이 평소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범위들보다 훨씬 많이 쌓이고, 시간의 거래도 움직임에 따라서 예전에도 뭐 많이 터질 때 많이 터졌지만 요즘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좀 배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런 트렌드는 본인들이 평소에 이런 움직임, 저런 움직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평균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뀔 때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은 크게 바뀌지 않더라도 미묘한 트렌드들은 한 번씩 잘 캐치해서 단기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먹고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뭐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급등주에서 윗꼬리 다는 애들이 어떠한 기간에는 많이 꺾이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어떠한 기간에는 윗꼬리 먹는 패턴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게 아주 미묘한 느낌입니다. 느낌.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예전에 그 상한 하한가 제도가 15%로 막 바뀌었을 때 예전에는 그 15% 범위에서는 눌림이 5% 범위가 가장 흔했어요. 가장. 솔직히 그때 눌림을 5%로 잡고 그냥 들이대면 5%가 눌림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급등주에서. 근데 요즘에는 10%예요. 10%. 요즘 10%입니다. 10% 눌림을 하면은 웬만해서 한 번은 반등이 나와줘요. 그냥 양아치처럼 쭉 빠진 애들 말고 반등은 10%. 그러니까 20% 올렸다가 10% 빠졌다가 30%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 상한가가 30%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죠. 예전에 15%일 때는 10% 올렸다가 5% 내렸다가 상한가가 15% 상한가 가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로 많았기 때문에 5% 눌림목이 정말로 많았는데, 요즘에는 흐름 보면 20% 올렸다가 뭐 22% 많이 올렸다 하면 딱 10%가 12%죠. 12%, 13%까지 눌렸다가 올라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들은 평균적인 값들을 본인의 경험에서 좀 찾아 놓으시면 낫다. 그래서 이 얘기의 출발은 이 장전 물량이었는데, 이 장전 물량이 지금 요즘에 트렌드가 굉장히 평균보다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전 물량 대비 시가 갭을 덜 띄워요. 덜 띄웁니다. 그런 트렌드도 한번 흐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남은 연휴 잘들 보내시고, 좀 전에 내용들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다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모르는 걸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